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라는 기업이 세계 최초로 민간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했다고 하죠. 이 뉴스를 보고 어떤 주식이 관련이 있을까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통해 다음의 사실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1. 미국 우주산업의 새로운 트렌드. 2. 스페이스X 발사 성공 관련주들. 3. 대장주 분석. 스페이스X는 5월 31일 오후 3시 22분 플로리다주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곤을 쏘아 올렸습니다. 나사 소속 우주인 2명이 탑승했죠. 이 소식을 접한 CEO 일론 머스크는 글자 그대로 뛸 듯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도 이번 발사 장면을 직관하면서 엄지를 들어 올렸다고 하네요. 이번 발사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난리인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주식 투자에 어떤 인사이트를 챙겨가야 할까요? 우주 경쟁은 1957년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 올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냉전 시대 양 국민들의 자존심뿐 아니라 군사 기술의 응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두 나라는 치열하게 경쟁했고, 이 과정에서 육해공군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우주 개발을 하나의 기관으로 일원화시키는 과정에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탄생하기도 했죠. 인류가 달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소련 붕괴와 함께 그 위험성과 비싼 비용에 비해 이득이 적다는 인식이 늘어나면서 공격적인 우주 경쟁은 한동안 잠잠해졌었죠. 그런데 2020년 현재 우주 산업의 새로운 트렌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기업들의 우주 경쟁 참가입니다. 과거엔 우주 경쟁이 국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버진 갤럭틱 등 다양한 우주 산업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고, 보잉, 록히드 마틴 같은 국방 항공 산업의 주요 기업들도 기존의 우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우주 산업이 기업 중심으로 발전하는 이유는 비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나사는 오랫동안 우주 왕복선 발사 비용을 줄이려 노력했지만 결국 포기했었죠. 현재 스페이스X의 팔건에 비해 회당 발사 비용은 실제로 나사가 과거 기록했던 것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미 정부도 국가가 아닌 기업들을 밀어주는 것으로 노선을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엔 우주 산업이 국가 주도였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했었는데, 이제는 기업 주도의 성장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기에 우리에게도 우주 산업의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스페이스X는 현재 상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접 투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가 가장 직접적인 관련주일 것이며, 이 기업은 현재 자율주행 전기차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우주 사업은 스페이스X를 통해 하고 있는데, 인류의 화성 정착을 목표로 로켓 재사용 등의 획기적인 비용 절감 방법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 중개자 아마존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존은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우주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우주 관광, 우주 화물 등을 목표로 실험 중이며, 역시 로켓 재사용을 골자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아마존 주가는 우주 사업 외에 기존 온라인 쇼핑 중개업 등의 타 사업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국의 억만장자 버진그룹 회장 리처드 브랜슨이 2004년에 우주 사업을 위해 설립한 버진 갤럭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업과 달리 우주 여행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계열사인 영국 2위 항공사 버진 애틀랜틱이 코로나 여파로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버진 갤럭틱의 주식을 일부 매각할 수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죠. 국내에는 항공사업을 영위 중인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스페이스X, 나사, 블루 오리진에 원소재를 공급 중이고, 소형 인공위성 및 무인 정찰기 사업을 영위하는 세트랙 I가 과거 스페이스X의 위성용 카메라 공급 계약을 체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 생소하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내 주식들 중 스페이스X 및 미국의 우주 관련 기업들과 사업적으로 가장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아침 개장 시점에 기대감에 의해 플러스 30% 상한선까지 올라갔다가 마감할 때 마이너스 6.88%까지 떨어지는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였었죠. 우주 산업은 큰다는데 과연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기업일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기업은 맨 왼쪽에 동그라미 친 부분과 같이 크게 4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항공 가공품 사업은 항공기 제조 시 들어가는 부품을 절삭하는 등 가공하는 사업이고, 항공 조립품 사업은 항공기의 내부, 몸체, 날개, 꼬리, 엔진 등 각 부분을 조립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엔진은 가장 까다로운 분야죠. MRO 사업은 완성된 항공기를 유지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항공 원소재 사업은 알루미늄 등 항공기에 들어가는 소재를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매출 비중을 보시면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했던 항공 가공품 사업의 비중이 낮아지면서 다른 사업들의 비중이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매출액을 보면 다른 사업을 키우려고 했다기보다는 코로나의 여파로 이 항공 가공품 사업의 매출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비중이 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주사업과 관련된 우주사업체 원소재 공급의 비중 또한 작년 1.85%에서 올해 1분기 2.18%로 올라간 모습입니다. 1분기 기준으로 올해 전체를 추정하면 매출액은 크게 변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소재 분야는 거의 전부 미국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항공 원소재 사업을 담당하는 곳이 기존의 미국의 캘리포니아 메탈 앤 서플라이라는 자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는 원래 미국에서 해당 사업을 하고 있다가 2017년에서 2019년에 탱코아 에어로스페이스에 인수되었습니다. 탱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매출을 고객군별로 살펴보면 먼저 빨간색 박스친 항공 관련 고객들의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습니다. 이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항공산업 전체가 악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는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즈의 비중이 급격히 줄면서 타 항공 관련 고객의 비중이 올라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즈는 보잉의 항공기를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즉, 스피릿향 매출이 줄었다는 건 보잉의 생산량이 줄었다는 것이고, 이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보잉이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 타 기업들의 비중이 높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항공산업 비중이 줄면서 반사적으로 나사,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등 우주 관련 고객 매출 비중은 늘었습니다. 다만 매출액은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스페이스X의 비중이 줄었다는 것인데요. 회사 내부 사정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스페이스X 관련주로 평가받는 기업에게서 조금 놀라운 모습입니다. 단, 나사, 블루오리진 비중 및 매출은 늘었다는 점과 원소재 사업을 담당하는 자회사의 가동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타 고객군의 비중 또한 늘어났는데 결국 기타 고객군도 코로나로 인해 보잉을 중심으로 한 주요 항공산업 고객들의 비중이 줄면서 반사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하면 이 기업은 항공산업 밸류체인 전반을 모두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앞으로의 사업 확장성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고, 인수 등을 통해서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올 때 사업 전 부분이 빠르게 성장하던 기업이었는데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올 땐 코로나로 주요 사업 부문이던 항공 부문이 타격을 받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항공 관련 사업인 만큼 보잉 관련 매출이 크기 때문에 보잉이 언제 생산을 재개하는지 주목하면 투자에 좋은 참고지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우주 관련 고객의 매출 비중은 상승했는데 매출은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스페이스X 관련주이지만 스페이스X 매출 비중은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나사, 블루오리진 비중은 증가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우주산업과 관련된 테마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하나 얻어보자면 후에 블루오리진의 호재에도 관련주로서 상승할 수 있겠죠. 투자 시 리스크는 첫째도 이것, 둘째도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항공산업의 흥망성쇠인데요. 이 기업의 주요 매출원이 모두 항공산업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실적이 작년 같은 성장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워렌 버핏도 손절했다는 항공주들의 실적 전망은 아직 어둡기만 합니다. 반대로 항공산업 회복 시에 수혜주가 될 수도 있겠네요. 우주산업은 민간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라는 새로운 트렌드와 함께 추후 몇십 년간 분명 성장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언제 얼만큼의 돈을 투자하냐겠죠.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첫째, 항공산업 회복 시기에 우주산업에 대한 기대와 맞물려 상승할 것을 기대하고 투자하거나, 둘째, 우주산업의 먼 미래를 보고 소액으로 조금씩 적금식으로 사모으는 것입니다. 스페이스X의 민간 유인우주선 발사 성공과 같은 호재에 급등과 급락을 반복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더 많이 소문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